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해외 법인 가동이 멈췄을 때 국내에서 이를 만회하고 스마트화와 미래 먹거리 투자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소기업에까지 확대됐는데 당초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일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남에 이슈가 되는 인물을 초대하는 직격 인터뷰에서는 경남 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울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2차 전지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해외 법인 가동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를 만회하고 스마트화와 미래 먹거리 투자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회사. 직원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등에 들어가는 전선을 가공, 조립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올해는 주문량이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등 해외 4곳에 있는 법인이 코로나로 석 달 정도 일부 가동을 못해 전체 가동률이 80%로 떨어진 건데 국내 관리직 130명까지 나서서 물량을 맞췄습니다. 저희 전 임직원이 일심동체로 사업부 구분 없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여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 조립 후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고유 번호가 적힌 라벨이 나옵니다. 국내외 8개 공장의 생산 현황과 불량률, 오차까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컨트롤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한눈에 확인, 결제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은 15% 이상 올랐습니다. 효율적인 통합 관리 목적으로 자체 보유한 IT 전담 인원이 최적화된 통합 SC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반영되는 정확한 생산 계획 및 구매 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입출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연구, 개발 등에만 해마다 6억 원씩을 투자한 끝에 올해부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300억 원이던 매출은 올해 300억 원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7년여 동안 그 미래 먹거리로 생각했던 수익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SL전자 전 스태프들, 전 직원들의 모습이 저희한테는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매출인 것 같습니다. 자체 전산 시스템 같은 스마트화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위기 때 발휘된 직원들의 주인의식, 이 세 가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됐는데요.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소기업들에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코로나19 탓에 일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배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에게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준비 부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소기업 70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 일감이 크게 줄면서 잔업을 포함한 추가 근무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로는 일감이 좀 많이 줄은 상태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52시간 내로 근무가 다 적용되고 있는데 추가 고용이나 유연 근무제 등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잘 된 게 아니라 일감 부족으로 오히려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우픈 현실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됐을 경우입니다. 일감이 일정하지 않은 소기업들로서는 주 52시간제 준비에 여전히 현실적인 애로가 많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서 임금 감소가 현실화되자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금 자체가 작게는 20%부터 40%까지 삭감이 돼버리니까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유연근무제 도입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특별 연장 근로 역시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향후 업황 회복 시기에 인력 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원책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봉입니다. 더운 공기에 밤잠은 잘 주무셨나요? 주말 동안의 더위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김해와 산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돼 폭염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김해 한낮 기온 33도, 밀양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밤사이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내리며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속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그 밖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습도까지 높아서 더욱더 느껴지는 더위가 큽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4도, 밀양은 25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32도, 함안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3도, 진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찜통 더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소나기 소식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남의 인물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재단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년도에 코로나 처음 시작되어서 상당히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신규 공급 계획을 한 27,000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만 이 2배를 초과했고 예. 전년도 한 6만여 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증 상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생애 처음 특별 보증을 해서 올 7월 5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증재단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증 한도를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고 그리고 보증료도 낮춰서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재단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특별 보증이라는 상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자기 영업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썼다가 또 필요 없으면 상환했다가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올 7월 달에 지금 시행 예정인 상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매출이 줄어서 저희 보증 한도가 잘 나오지 않아서 보증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출 전법 특별 보증이라고 이거는 보증 한도가 평상시보다 약 한 130% 정도 보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중저신용자를 위한 특례 보증을 곧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한 경우에 과거에는 일시 상환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상환을 다 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5년 이내 상환 계획만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보증을 쓸 수 있는 브릿지 보증을 이달 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도 방문 안 해도 됩니다. 바로 할 수 있는 비대면 보증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보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과 금융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예비 창업자나 저신용 저소득자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나 시설 개선을 도와드리는 개선 지원 작업 사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이미 지금부터 1년 전에 1년 이내에 폐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상복구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법률 비용과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폐업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창업 전에 체계적 교육과 체험 점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부채로 힘들어하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채무조정이나 재무상담 그리고 금융교육 그리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이런 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나 또 앞서 소개해주신 보증 상품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재단을 사칭해서 대출 권유 문자 발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말씀드렸던 그 지원책은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울산을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에 2차 전지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를 제사 주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울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앞으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의 핵심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 건립입니다. 국내 2차 전지 생산 거점인 울산과 제주, 포항, 나주 등 4곳에 산업화 센터를 지어 사용 후 남은 배터리를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으로 자원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2차 전지 3사와 함께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조 1천억 원은 차세대 2차 전지 연구 개발에 투입하고 정부와 2차 전지 3사가 참여한 80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 R&D 혁신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된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K반도체와 함께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R&D는 40%, 시설 투자는 2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이 참여하는 2차 전지 트랙을 구축해 매년 1,100명의 전문 인력도 양성합니다. 유니스트에는 이미 2차 전지 산학연 연구센터가 조성돼 있고 울산 테크노파크에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 소재 지원센터를 구축 중인 울산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차세대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등등을 종합적으로 정부에서도 잘 이렇게 챙겨나가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매출액은 22조 7천억 원, 10년 후에는 무려 166조 원, 지금보다 7.3배 성장하고 수출액도 지금보다 2.7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력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이
국내 최대 2차 전지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역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국산밀 재배농가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50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르신 생활 원예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됩니다. 2021년 여성능력개발 아파공예 전시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거창군청 1층 로비에서 펼쳐집니다. 합천군 교육발전기금 기탁식이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이 오늘 오후 2시 사천시 서포면 구랑마을 회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예비 후보 8명 중 6명을 가려내는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비 경선엔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통과했으며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탈락했습니다. 창원시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최근 개정된 환경부의 댐 용수 공급 규정에 따라 창원시가 정수 처리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개정된 댐 용수 공급 규정은 총 유기 탄소량이 리터당 4mg을 초과하거나 조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정수 처리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창원시는 2020년 기준 연간 2억 7천만 원 상당 정도의 정수 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동남권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자치단체,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8월 6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해 예선전을 치른 뒤 오는 9월 본선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 14개 팀을 선발해 모두 1억 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남경영자총협회가 도내 기업체 1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여름 휴가 일수는 3.7일로 지난해 3.64일과 비슷했습니다. 휴가 시기는 8월 초가 83.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월 말이 14.16%였습니다. 휴가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4.1%로 집계됐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빼앗는 대신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적발한 전화금융사기범 440명 가운데 대면 편취는 25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7% 늘어난 반면 계좌이체는 81명으로 1년 전보다 85% 감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7단도 김초하 판사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근해 자망 어업 방식으로 거제도 해역에서 이루어지던 오징어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근해 자망 어업은 참조기가 주된 어획 대상이었지만 최근 오징어 잡이 비율을 확대하면서 오징어를 주로 잡는 근해 채낚기 어업이나 동해안 연안 어업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을 위한 출산 친화 할인업소를 추가 모집합니다.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 이용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출산 친화 할인업소는 현재 사천에 5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7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10일 개막하는 2021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의 입장권 할인 행사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사전 예매 기간인 이달 말까지 입장권을 30% 할인 판매하고 입장권 구매자에게 도내 64곳, 전북 남원 5곳의 관광지 숙박업소와 함양 대봉산 모노레일과 짚라인의 이용요금을 연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년 동안 관내 공동주택 6곳 8천여 세대에 RFID, 즉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배출량은 평균 30%가 감소했고 처리 비용은 평균 40% 절감됐습니다. 이 제도는 RFID 장비에 카드를 인식한 뒤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 정보가 환경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돼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성림 첨단산업 그리고 주식회사 삼현과 히토자석 소재 부품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히토자석은 전기차 발전기 등의 모터 성능과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서 전 세계 히토 금색의 72%를 만드는 중국에 국내 히토자석 공급의 90% 이상을 기대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웹툰과 드론 체험 특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와 지역 ICT 전문 기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웹툰 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드론 교육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매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